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매매핑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아침 글로벌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국내 증시는 어제 차익 실현 구간을 거친 뒤 다시 중요한 분기점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차근차근 6파트로 정리해드릴게요. 글로벌 마켓 요약.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26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 0.94% 오른 43,386.84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48.86포인트, 0.80% 상승한 6,141.02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 0.97% 오른 21,167.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은 장중 6,146.52까지 올라 2월 21일 이후 사상 최고치 6,147.43과 불과 1포인트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중 21,187.15까지 오르며 작년 12월 20일에 기록한 최고치 2204.58에 근접했습니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위험 선호가 커졌습니다. 캐롤라인 레벳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고 CEA 위원장 스티븐 밀런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기한 연장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트럼프 관세도 협상 카드였다는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 임명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통화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여름께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1분기 실질 GDP 확정치는 연율 마이너스 0.5%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0.2%는 물론 기존 잠정치도 하회한 수치입니다. 반면 5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플러스 16.4% 급증했는데요. 운송 장비를 제외한 수주는 소폭 증가에 그쳐 기업들이 투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업종 흐름을 보면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 임의 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 업종이 1% 이상 상승했고요.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이 2% 넘게 올랐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애플은 마이너스 0.3% 하락했는데요. JP모건의 목표가 하향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반영됐습니다. 테슬라도 마이너스 0.5%로 하락했고요. 유럽 매수출 감소와 임원 퇴사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눈에 띄는 개별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저변 확대 기대감에 5% 넘게 상승했고요. 포리포트, 맥모라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영향에 플러스 6.8%, 앙피즈 에너지는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기대감에 플러스 13% 급등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미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10년물은 4.2417%로 마이너스 4.9bp, 2년물은 3.7193%로 마이너스 6.1bp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년, 2년 스프레드는 52.24bp로 벌어졌고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54% 내린 97.147, 유로달러는 1.169, 달러에는 144.46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시장 WTI는 65.24달러, 브렌트유는 67.73달러로 각각 소폭 상승했고요. 금은 마이너스 0.35% 하락한 3,348달러, 은은 0.17% 내린 36.92달러입니다. 구리는 마이너스 0.16%, 옥수수는 마이너스 0.25%, 대두는 마이너스 0.20%, 밀은 마이너스 1.42% 급락하며 농산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는 0.17포인트 하락한 16.59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 흐름 정리해볼게요. 다음은 국내 시장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에 눌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28.69포인트, 마이너스 0.92% 하락한 3079.56, 코스닥은 마이너스 10.26%, 마이너스 2.9% 내린 787.95로 마감했습니다. 수금은 외국인 마이너스 5,803억 원, 기관 마이너스 2,642억 원, 매도, 개인만 플러스 3,848억 원 순매수로 대응했죠. 업종별로는 IT 서비스 마이너스 5.46%, 증권 마이너스 3.46%, 건설 마이너스 1.28% 등 하락폭이 컸고요. 반면 전기, 가스 플러스 5.39%, 부동산은 플러스 0.62%, 통신은 플러스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터넷 섹터가 특히 부진했습니다. 카카오는 마이너스 9.08%, 네이버는 마이너스 7.94% 급락했죠. 서클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경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와 엔비디아 강세 흐름에 플러스 2.45%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인 29만 3천 원을 재차 갱신했습니다. 같은 테마 내에서도 하나비전 플러스 9.49%, 한미반도체 플러스 6.36%, 이수페타시스 플러스 3.38% 등 부품 장비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조선주는 동반 약세였는데요. 현대차 마이너스 3.46%, HD현대중공업 마이너스 3.09%,
1.9%, 기아 마이너스 1.98% 등입니다. 코스닥에선 제약바이오 종목 일부가 상승했습니다. 파마리서치 플러스 3.95%, 리가켄바이오 플러스 1.74% 등.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4.22%, HAB는 마이너스 3.52%, 삼천단제약은 마이너스 2.94%로 기술주와 제약주는 일부 하락세였습니다. 주목할 뉴스와 이벤트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해야 할 주요 뉴스입니다. 첫째, 백악관이 관세 유예 시사 발언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7월 9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기업 비용 부담 감소 기대가 커졌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연준 의장 교체설입니다. 10월 전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론 인하 기대가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준 이사들의 신중론입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는 7월 인하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관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넷째, 국제 이슈로는 한은이 7월 최대 7.2조 원 규모의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뉴스도 체크해야 합니다. 특정 섹터 및 종목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주요 섹터와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전일 플러스 2.45%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인 29만 3천 원을 다시 넘겼고요.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같은 부품 장비주도 모두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배경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0.88% 상승해 5,5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플랫폼 섹터입니다. 카카오는 마이너스 9.08%, 네이버는 마이너스 9.74% 급락했는데요. 서클 이슈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불안감이 확산되며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은의 경고와 미국 내 관련주 폭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테마는 북한 관련주입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이 북한통 인사로 교체되면서 대북 사업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에 따라 현대아산이 대표 수혜주로 부각됐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 흐름도 강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글로벌 원전 산업 기대감과 첫 원전 해체 사업 수혜 기대가 맞물리며 거래 주가가 43%나 급등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오르비텍, 두산에너빌리티, BHI 등이 있고요. 프리포트 맥모라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수혜주로 플러스 0.68%, 앙피지 에너지는 미국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수혜 기대감에 플러스 13% 폭등했습니다. 또 AI 관련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NRG 에너징 등도 5%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강세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이 흐름은 오늘 국내 AI 서버, 고속정송, 부품, 전력 솔루션 관련 종목에도 연쇄 반응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전략 포인트입니다. 이제 오늘의 전략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글로벌 심리 돌파 구간 진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사상 최고치 바로 아래까지 왔고요. 관세 유예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린 심리 급등 구간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고점을 실질적으로 돌파할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본격 랠리가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 구간에서 밀릴 경우 단기 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기점, 강한 변동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내는 3,100선 재돌파 시도와 외국인 수급이 핵심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전환했지만 개인은 8천억 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방어했습니다. 한일이 1,352선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만큼 외국인 현선물 흐름 복귀 여부가 추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강한 것에만 집중하는 종목 전략입니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장비, 부품주, 전력 인프라, AI 서버 관련주는 명확한 추세와 수급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주와 기술주는 급락 이후 단기 리바운드 구간으로 되살아나는 순간만 포착해야 합니다. 넷째, 스케줄과 수급 변수입니다. 7월 9일 관세 발효 예정, FOMC 회의는 7월 말, 트럼프의 연준 인선 발표 시점까지 중간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섹터별 주도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과 대응 포지션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심리적 최고치 돌파 구간, 국내 증시는 차익 실현 이후 반등 시도 구간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유예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고 있지만 그만큼 이벤트에 민감한 심리 장세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됐죠. 오늘 전략은 단순합니다. 강한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고 흔들리는 종목은 매매 간격을 짧게 가져간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반도체, AI 서버, 전력 인프라, 신재생 소재 섹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스테이블 코인,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는 여전히 변동성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손절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반등할 때마다 이탈 시그널을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사상 최고치 목전, 외국인 수급 반전 여부, 지수보다 강한 섹터에 집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침착하게 시장 대응하시고 다음 매매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